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의 김하희 쌤입니다. 자, 부동산 학기로 이종원 쌤과 함께 원페이스 공인중개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격의 기쁨을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차 동형 모의고사 사회분이 있어요. 개론과 민법이 있습니다. 구입하실 때는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고 우리가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과목당 10,000원입니다. 두 과목을 동시 구입하시면 15,000원이니까 15,000원이면 민법 사회, 개론 사회 총 8회분을 푸는 거죠. 그래서 두 과목 사셔가지고 100분을 정해서 100분 동안 시간 낭비해서 개론 민법 다 푸는 겁니다. 우리 시험 볼 때 시간 낭비 중요하죠. 근데 민법 따로, 개론 따로 풀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100분 동안 딱 두 과목을 같이 푸는 겁니다. 자,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이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아래 세 가지를 정확히 적으세요. 보내시는 성명하고 이메일 주소, 대문자, 소문자 정확히 보내시고 교재 이름도 민법 동요, 개론 동요 두 과목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동요 모의고사는 매주 한 번씩 시간 정해서 매주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이건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백선 교재도 만들었거든요. 백선 교재는 계속 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그건 정확히 하시고 백선 교재는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근데 이 동요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정해서 실전 감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사회보는 개론, 민법 모두 해설은 없고 문제와 정답만 있습니다. 대해설 강의는 이 유튜브 채널에 각각 올려드려요. 민법은 복두칠성, 개론은 이종호TV 올려드리고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민법 사회부는 90% 이상이 타시험 기출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전부가 다 대학교에서 낸 아주 공신력 있는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나오네? 방금 1강에서 경험하셨죠? 1번 이중매매 문제인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통수 맞는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 꼭 들으세요. 해설 강의 들으셔야 내 것이 됩니다. 그냥 문제 풀고 답만 맞추고 덮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유치권을 공부할 텐데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죠. 즉 유치권은 피해자본 채권이 되지 못하는 게 보증금, 권리금, 복은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복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지상물 매수, 부동 매수, 매매대금인데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 대표적인 예가 건축자재. 예를 들어 철근 돈 주고 사죠. 철근 외상으로 사오죠. 다 매매대금입니다. 명의신탁까지 해서 대표적으로 이걸 외우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 매신했다 해서 보건복지부 매신 외우세요. 보건복지부 매신 나오면 유치권 X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으로 오세요. 지금 동해 1회죠? 21번. 동해 1회 여기 써드리게. 자, 유치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유치물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했죠. 지급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하면 유치권자는 필요비 유익비는 원칙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유익비를 보존되는 채권, 이게 피담원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번, 다세대는 소유권이 여러 개죠. 예를 들어 10세대, 10집, 10세대가 있어요. 10세대가 한마디로 창문공사. 창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소득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한 세대를 점유하네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한 개라 한 세대밖에 점유 못하죠. 10세대 점유할 수 없죠. 몸이 한 개라 한 세대만 점유해도 10세대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렇게 분할 가능해도 유치권 등을 쓸 수 있고 10세대 전부 채권 전부에 관해서 유치권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 3번은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이건 수급인 소유입니다. 그때는 그 건물에 의해서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물건에 가능하죠. 내 걸 내가 유치하는 거 아닙니다. 4번 유치권 목적이 될 수 있는 건 동사, 무동사, 유가증권도 가능하죠. 5번 유치권자 유치물의 보존의 행위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습니다.
22번 유치권 옳지 않은 겁니다. 이번 채권자는 자기 소유 물건에 유치권 취득할 수 없다. 아까 수급인, 방금 전에 수급인 자기 물건 유치할 수 없다 그랬죠? 타인 물건만 가능합니다. 2번은 권리금 보여. 그러니까 보건 복지금 외신. 다음 제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냥 맞아요. 3번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라 유치권 폐지 특약 가능하죠? 폐기 특약 유효. 4번 어떤 물건에 관해서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 뭐 둘 중에 무엇을 먼저 하든 상관없죠. 다 유치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5번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유치 목적물 임대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부한 권한이 아니에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나 채무자 승낙 얻어야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처당권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구분 지상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처당권 할 수 있죠? 지상권 목적에 처당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분 지상권도 가능합니다. 자, 2번 저당권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후 그러면 말소가 잘못된 거죠? 불법 말소. 이게 중요한 자라인데 그 뒤에 경매가 훨씬 중요하죠. 자, 그럼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말소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필 경매가 나오네요. 그건 말소 회복하더라도 경매는 모든 저당권 다 소멸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말소될 거. 그래서 등기 회복 청구할 수 없어요. 이때는 어차피 회복해봤자 경매에서 무조건 말소되니까 굳이 회복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피담보 채무 소멸로 무효가 된 저당권 등기 유용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3자가 생기지 않아야 되죠.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무효 등기 유용이 가능합니다. 4번 이제 차임 채권 과실에는 원칙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압류 후에만 미칩니다. 5번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은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죠? 피담보 채권화는 저당권 설정하면서 대신 그 평가액을 금액으로 금전으로 환산해서 등기해야 되죠. 등기하면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등기된 평가액 한도에서만 저당권 주장해야겠죠. 24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경매 절차 매수인이 중축이 나오면 중독 독립성이 있는가?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독립성 없네요. 그럼 부합된 중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을 평가될 필요 없어요.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고 중축은 중독 독립성 있는가 없는가. 부합돼서 독립성 없죠. 그럼 내 똥배가 나온 거예요. 그럼 내 똥배가 평가되든 안 되든 내 똥배는 다 경매 목적으로 포함되는 거죠. 2번 건물 중축 부분이 또 중축은 중독 독립성 중축 저당 목적물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네요. 부합물에 당연 효력이 미친다. 3번 어떤 물건이 저당권 설정된 후 목적물이 종물이 되면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미칩니다. 그러니까 부합물 종물은 저당권 이전에 나왔든 저당권 후에 나왔든 다 미칩니다. 자, 저당권을 암세포로 비유해요. 암 걸리기 전에 찐 살이든 암 걸리고 나서 후에 찐 살이든 암세포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 미친다. 자, 4번은 외워두는데 자 보세요. 저당권과 전세권 나오고 지문이 길면 뒤를 확인해봐요. 그러면 토지 사용권, 임차권이나 지상권에 미친다 무조건 맞아요. 다시 전세권, 저당권 나오고 제일 끝 부분에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 그러면 무조건 맞습니다. 앞에 읽을 필요 없어요. 읽으라면 이런 말 나와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토지 임차한 자가 그 건물에 저당 설정했죠? 임차했으니까 임차권이 있죠? 그럼 건물 저당권은 그 임차권에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볼 필요가 없어요.
자, 5번은 차임찾고 물어봤죠. 그럼 압류 후만 미쳐요. 그래서 압류가 있으면 압류 후란 말이죠. 그럼 미친다, 미친다. 25번 계약 성립. 자, 옳은 건데 1번 민법은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나요? 그래서 여기 529조가 청약의 구속력 법조문인데 계약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 없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처리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지만 민법 규정에는 그런 말 없어요. 네, 틀렸습니다. 2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통지 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529조이고 정답입니다. 그 다음 격승발 격지야간 승낙은 발송한테죠. 격승발. 4번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함으로 맞았는데 그럼 구체적 확정적 이어야 하죠? 확정적 이어야 합니다. 뭐 커피 300원 500원 확정적이어야 500원을 넣겠죠? 5번 아파트 분양 광고가 청약이 위인이면 위인 당한자가 이에 대해서 청약하면 분양 계약이 성립합니까? 청약하면 승낙이 있어야지. 이제 꼬셨죠. 이제 올라오고 꼬셨죠. 청약했죠. 여기다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승낙이 있어야지.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죠. 아직 성립하지 않죠? 승낙이 있어야 되죠. 다음 통시행위에 인정되는 겁니다. 자, 기억은 잘 보시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뭐 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의무. 그럼 매수인은 뭐 해줘야 돼요?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통시행위죠? 근데 이 빨강색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서 소유액 채무가 됐네요. 그러면 이 앞의 의무가 이 의무로 바뀌었죠. 이 의무로. 그럼 여전히 이 의무와 이 뒷괄호가 여전히 동시행이죠. 동시행.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 9월 1일 날 10억에 매매하고 9월 10일 날 우리 중도금 미리 주겠습니다. 그럼 갑은 아무런 의무가 없네요. 10월 10일 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죠. 그럼 9월 10일은 을이 봤을 때 상대방은 아직 변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을은 선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선이행 의무가 있으면 선이행해야 되고 같이 이행하자고 항변할 게 없는데 예외적 두 가지. 자, 불안항변할 수 있죠. 즉 9월 10일 날 중도금 주려고 등기부를 열어봤더니 9월 1일자는 등기가 깨끗했는데 약 10일 사이에 저당권이 엄청 늘었어요. 그럼 저당권 안 없으면 불안해서 돈 못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0일이 되면 원칙적으로 을은 중도금 선이행해야 되는데 을이 중도금을 지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날이 되면 갑도 이행기 변적이 됩니다. 그럼 이날 서로 동시행이에요. 동시행. 그래서 을은 중도금 지급과 한 달간 잔금 지급, 이자 지급, 잔금 이 세 가지 의무와 소유권 이전이 이날 서로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을이 중도금 의무를 지체했죠. 갑도 10월 10일 날 변제가 들어가면 동시행관계 놓입니다. 니은 매매계약상 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중 하나를 선이행으로 약정했다. 그럼 이게 중도금이야. 여기 중도금을 선이행으로 약정했죠. 그러다가 각 의무, 두 의무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두 의무, 여기. 이제 이날 두 의무 이행기가 10월 10일 날 도래했다. 그럼 이 서로 동시행 맞죠? 그래서 서로 쌍방이 이제 동시행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또 이렇게 표현했네요. 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다음 디귿. 경매의 모욕은 동시행 아니에요. 그냥 애호예요. 경매의 모욕 동시행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럼 자, 디귿 이렇게 되죠? 그냥 경매 모의 외우세요. 자, 디귿. 근저당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돼서 자,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해서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경우 청구하죠. 네, 첫 번째, 낙찰자 경락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은 사람이 달라 동시행 아니에요. 낙찰자가 병이라면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자 을이라면 을은 병에게 배당금 반환하니까 여기는 을과 병의 의무고, 여기는 갑과 병의 의무라 사람이 달라서 동시행 아닙니다. 그래서 경매의 무효 동시행 아니다. 답은 3번입니다. 27번 제3자를 이해한 계약 오는 건데 1번 X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X. 2번 수익자가 수익의사 표시한 후 요약자가 낙약자 채무를 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정답이네요. 3번 요약자와 수익자 합의에 따라서 제3자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약정했다면 미리 약정했죠? 그럼 약정유효. 다임의 규정이라 약정유효. 제3자에게 권리 확정적 기속되었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 권리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미리 약정해놨으니까. 4번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한 후에 요약자는 원칙적으로 낙약자에서 제3자에게 급불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죠. 그래서 요약자가 채권자죠. 채권자라고 그러죠. 낙약자가 채무자니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야, 너 빨리 제3자한테 이행해!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에 없는 한 요약자는 낙약자를 채무불이행으로 제3자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라 제3자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죠. 제3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해지할 때 이 동의 필요 없습니다. 28번 자 합의해지 나왔죠? 그럼 합의해지는 뭐든지 약정, 특약에 따르니까 특약을 쓰면 이자 X, 손해배상 X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합의해지 나오면 빨리 이자와 손해배상이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그럼 그건 뒤에 나와요. 그럼 어디가 있죠? 여기 있잖아요. 손해배상. 이게 정답이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자 없다. 자, 1번. 일부 이행이 중요하죠. 일부 이행된 매매의 계약에 묵시적 합의 해지가 인정되기 위해서 원상회복에서 의사일치하겠죠. 이행했으니까 이행한 걸 어떻게 되돌릴까도 일치하겠죠. 근데 이행한 적 없다면 원상회복할 게 없죠. 그래서 일치할 필요 없는데 이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원상회복할까 일치하겠죠. 2번 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 조건을 제시하면 그 조건도 합의해야겠죠.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맞죠? 합의 해제가 인정됩니다. 3번이 정답. 3번 계약 해제가 법정 해제, 민법 법정 해제에 관한 543 이하 규정은 합의 해제 원칙 적용되지 않죠? 맞습니다. 단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됩니다. 5번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 나가리가 된 나가리 계약이 실효했다. 나가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매매 목적물 소유권은 당연히가 말소 등기 없이 복귀하죠. 말소 등기 없이 복귀합니다. 등기는 나중에 말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계약이 나가리 깨졌다. 그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돌아가는 거죠. 29번 해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럼 해지는 해제로 바꿔도 됩니다. 얘는 소급표 있고 얘는 소급표 없죠. 급표 있고 거의 똑같으니까 시험에 해지가 나오면 해제로 바꿔도 됩니다. 1번 타인 권리 매매로 인한 담보 책임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을 반환할 때 그 반환한 범위에서 매도인은 소유자 아니니까 매도인에게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매도인은 소유자 아니었죠? 그럼 진짜 권리자에게 반환했기 때문에 그 범위만큼 매도인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합의해제 나왔죠? 합의해제.
합의 해지된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아까 등기 없이, 등기가 들렸죠? 아까 나가리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된다. 이 시험 저 시험 잘 나오죠? 계약이 깨졌다. 나가리 되면 말소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복귀됩니다. 자, 3번은 우리가 처음 본 것 같지만 이겁니다. 결국 해지 의사 표현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맞았습니다.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된다. 해제의 불가분성을 물어본 거죠. 결국 우리가 또 아는 거였는데 상속인들을 바꿨네요. 해지권의 불가분성. 29번 4번에서 자 합의 해제가 하는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냥 승낙한 게 아니라 변경을 가해 승낙하면 청약을 효력을 상실하고 물론 새 청약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5번 이제 뛰어났다고 모르면 안 되죠. 또 합의 해지랑 똑같으니까 합의 해지는 이자 X 손해배상 X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았어요. 뭐 뛰어나면 누가 모를 줄 알고 웃기고 있죠. 30번 계약금 규정 해지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계약금이 나오면 정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게 두 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고요. 허가받아도 이행처사 아니다. 매도인이 공탁해야 한다. 공탁해야 한다는 제일 뒤에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는 앞부분에 힌트가 나와요. 앞부분에. 그걸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탁 보여요. 여기 제일 뒤에 공탁. 여기 있잖아요. 이게 정답. 이게 바로 정답이죠. 정답이죠? 정답. 토지거래가는 여기 앞에 나와요. 여기 앞에. 허가는. 공탁은 제일 뒤에, 허가는 앞에. 그럼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계약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허가를 받아도 이행착수 아니죠? 돈 준 거 아니죠? 이행착수 아니니까 이행착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서 맞았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1번. 계약금이 1억인데 1억. 1억에서 일부 만약에 7천만 원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7천이 아니라 약정계약금 1억 먼저 1억의 배액을 상환해야 해지할 수 있죠. 맞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어요. 이행기 전에.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 인정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해지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 3번은 임의규정.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의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 그 약정이 이유니까 둘 다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 공탁이었는데 X. 31번 매매 설명 옳은 거죠. 1번 당사자가 매매 예약 확률권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행사해야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2번 니은 목적물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대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수량 지정 매매가 됩니다. 대것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자, 이래 법적 제한 나왔어요. 이게 권리하자 할까요? 물건하자 할까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앞에 비읍자죠? 그럼 미음 비읍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러니까 법률적 제한은 물건하자, 목적물 하자, 권리하자에 틀렸어요. 눈만 크게 뜨면 물건, 법률, 미음, 비읍. 리을, 특정물 매매에서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이건 계약법에 나오고 착오 취소는 별개라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 권리하자 핵심이 나오는데 권리하자 총 5개지만 원래 담보 책임은 선의 매수인이 청구하는 건데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에 일감 전에 했던 일감에서 이득이 없고 실손해만 얻었어요. 그럼 악소리 나죠. 그러니까 전에 일감 실손해 전에 일감 실손해 악이도 할 수 있다.
이거 아니면 나머지 물건 선이만. 그러면 소래항무적 일용의실 제한물권은 뭐 지상권이 있다, 대항력 임차권이 있다. 얘들은 다 선이만 가능합니다. 행사기간은 선이 안날 1년, 악일은 계약일이 안날이 1년입니다. 계약일 1년. 그래서 전해일감 실손 해오세요. 자, 매도인 담보책임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네요. 아는 채권은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하면 변제기 자력을 담보 수정하는데 기억은 몰랐네요. 그럼 패스 넘어가면 돼요. 자, 매도인 담보지 매기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저당권 실행 행사. 경매 나와서 아까 전일감 실손해. 악의도 해제 손해배상 할 수 있다. 그래서 악의도 해제 손해배상 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니은 틀렸어요. 디귿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않음을 알았네요. 그럼 전에 아까 악의도 가능한 게 전에 전부 타인 권리 해제만 할 수 있고 알았으면 알았죠? 그럼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죠. 아까 전해 해제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틀렸네요. 그럼 이제 옳은 거니까 하나는 정답이겠지. 그래서 그냥 1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기억은 몰라도 돼요. 아무튼 변제기 이르지 않았죠? 그럼 변제기 때 돈 많을 거야. 이걸 자력을 담보로 수용합니다. 자, 임대차는 채권이라 대항력 없는데 임대차를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다가 대항력이 생긴다죠. 그 다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1등기가 2등기.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등기하면 제3자에게 토지 임대차 효력이 생깁니다. 즉 갑토지를 우리 임대차 20년 했어요. 그래서 건물 지었습니다. 그럼 이건 원칙 대항력 없죠? 임차권 등기 안에서 대항력 없어요. 그래서 갑이 병에게 토지 팔고 등기해주면 병이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은 20년을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과 계약한 적 없죠? 병에게 20년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을은 철거해야 되고 손해를 갑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내버려두면 건물이 다 없어지니까 우리 지상 건물에 등기하면 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겨요. 그럼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20년을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철거 청구 못하게 막아주는 게 이 622조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에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긴다. 33번 을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갑소유 토지를 10년간 월세 200만원 을이 임차한 다음 건물을 신축해서 자신 명의로 보존 등기했네요. 그럼 아까 건물에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죠?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갑은 다른 약정 없는 한 임대기간 중 X토지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죠. 2번 X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X토지에 대한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등기 안 해도 여기 아까 건물에 등기하면 대항이 생겼잖아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3번 임대인 갑이 X토지 보존을 위한 행위라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하면 안 되겠죠. 자, 월세 200만 원이죠. 그러면 2기 연체함이 해지하는데 3기 됐으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 X 몰라도 돼요. 5번 X. 모든 기출부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부속물은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 그리고 독립성이 있어야 되니까 구성 부분이 되면 매수 청구 못하고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특수 목적에 해당되면 못합니다. 부속물 옳지 않은 거죠. 1번 일시사용은 행사할 수 없어요. 2번 채무불 행위여도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없습니다.
3번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조건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그 매매계약이 성립되죠. 매매계약. 그 매매는 동시행이죠. 돈 주고 물건 넘긴 게 동시에.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돈 안 주면 물건 안 넘겨요. 부속물 인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시행명권. 매매는 동시행 관계죠. 자, 임차인 특수 목적에 해당되면 매수 청구 안 됩니다. 5번은 주의해야 되는데 중축 넣으면 항상 독립성 있는가? 우리 법원은 중축 나오고 별다른 말 없으면 원칙 독립성 없다고 봐요. 중축 나오고 아무 말 없으면 원칙 독립성 없다고 봅니다. 독립성 없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부속물 될 수 없어요.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니까 애초에 부속물이 될 수 없고, 이건 부합된 거죠? 그럼 부합됐으니까 이건 비용 청구 문제입니다. 임차인 돈 들였는데 임대인에게 부속돼 버렸어요. 그럼 이것은 비용 상환을 유익비를 청구하는 것이고, 애초에 부속물 매수 청구가 아닙니다. 그럼 유익비 비용 청구는 임의규정으로 배제 약정 가능하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그럼 포기할 수 있죠?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로 약정할 수 있어요. 임의규정이라.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강행규정 반환이 무효 틀렸어. 이건 부속물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강행규정 아니고 임의규정이라 틀렸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이건 부속물 아니에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완전히 다 틀렸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자, 35번에서 을소유 주택에 갑의 저당권, 주택 인도받고 전신화지 임차인 병이 있고, 그럼 경매는 어떻게 돼요? 저당권이 먼저 소멸하고, 임차권, 대항력 소멸하고, 정의 가압류도 소멸하고, 무의 저당권도 소멸하고, 다 소멸하네요. 그 주택이 무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나오면 다 소멸합니다. 자, 옳은 겁니까? 그럼 이래 되죠? 을소유 주택에 저당권 갑, 임차인 병, 가압류 정, 저당권 무, 항상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합니다. 저당권 둘이 있으면 항상 누가 한다?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하더라도 1번이 말소기준 권리라 소멸합니다. 그럼 이 대항은 소멸했으니까 새로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A가 나가 그러면 병은 쫓겨나는 거죠. 그럼 병은 제3자한테 대항력 없다 같은 말은 매수인은 앞사람 울지 승계하지 않는다가 같은 말입니다. 이제 옳은 겁니까? 자, 대항력 없으니까 승계하지 않는다 결론 내렸어요. 1번 A는 임대인 을지 승계한다 틀렸죠? 승계하지 않는다. 2번 저당권은 가압류에 우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는 둘이 동순위가 돼요. 동순위. 가압류는 우선 면제가 없으니까 둘이 동순위입니다. 무가 전부 다 우선하여 틀렸죠. 다만 경매로 인해 병이 임차권이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병은 A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죠. 쫓겨난다. 대항력 상실하니까 쫓겨난 거죠. 이게 정답. 4번 병이 임대차 계약서에 병이 확정일자 받았대요. 그래도 갑에 우선할 수 없죠. 갑이 먼저 받고 병이 나중에 받죠. 5번 병이 보증금종 일정액을 그럼 우선은 최우선이죠. 최우선 면제받기 위해서 경매신청 등기 전에 확정일자가 아니라 대항요건을 가져야 되죠. 확정일자는 화항우석 그냥 우선 면제 요건이고 최우선 요건이 아닙니다. 정답은 대항력 없다. 방 빼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36번 주임법 임차인의 계약경 행신요구권 틀린 겁니다. 이 계약은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해야 되죠. 근데 임대차 조건이 동일하면 딱 1회 한 번만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나왔고, 이것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택을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 깨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7번 상위법 이제 옳은 거네요. 상위법은 숫자가 3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면체 3기야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되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으면 상위법 적용되지 않아. 이게 정답입니다. 3번은 상위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때 1년으로 본다죠. 주임법이 2년입니다. 그 다음 대학력 갖추기 위해서 확정일 자 필요 없어요. 아까 황우석 옛날에 서울대 줄기세포 사기꾼 황우석이 있었죠. 확정일자 우선면 요건이고 최우선 요건 아니다. 대학 요건 아니다. 5번 권리금에서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산점이 방해가 있는 날이 아니고 어차피 권리금은 임대차가 끝나야 받으니까 임대차가 종료한 날입니다. 종료한 날. 3년은 맞아요. 상위법 숫자가 3자가 제일 많다. 소멸시효 3년 맞았는데 기산점이 임대차가 끝난 날, 종료한 날입니다. 38번 가분을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 1억원에 가등기가 이제 담보 가등기, 이게 가등기 담보죠. 갑이 가등기 담보 취득했고 병이 후순위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자, 틀린 겁니다. 1번 채무자 채무 변제가 선이행이죠. 채권자가 가등기 말소하는 게 후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갚는다면 돈 갚는 건 핸드폰으로 1초 만에 보내요. 등기 말소는 일단 카카오택시 부르고 등기소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며칠 걸려야 되죠. 이게 후행입니다. 2번 갑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그럼 청산기간 2개월 꼭 보장이 해야 되는데 지나기 전에 분등기 하면 당연히 그건 무효가 됩니다. 한번 을이 채무자죠. 을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한 청산에 관한 권리양도는 후순위 병한테 태양할 수 없죠. 청산금이 나오면 을의 채권자인 병이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도 을에 대한 저당권자죠. 4번 갑은 청산기간, 병은 청산기간 내에는 그 피담은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죠. 원래 경매는 변제기 지나야 할 수 있지만 이처럼 청산기간 내라면 이 후순위 권리자는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매에 나오면 모든 저당권 소멸하고 담보가등기도 저당권하고 똑같이 소멸한다. 담보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매 1차에서 토지 소유권을 정의 취득하면 피담은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했더라도 저당권이든 가등기 담보 똑같죠? 무조건 다 소멸하게 됩니다. 39번 집합건물법 설명 옳은 겁니다. 기업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 완성이 되면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등에 등록되거나 또는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 소유 가능하죠? 구분 소유 가능하다. 우리 등기 없이 외웠죠? 등기 없이가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돼야지 등기 없이 성립할 수 있어요. 등기 등록 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니은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매수인이 그 구분 소유권을 다시 제3자 금액에 갑의 소유권을 을이 사서 이렇게 지문이기면 갑을 병 바꿔봐요. 병한테 다시 이전했죠. 그러면 관리계약에 정함 없는 한 각 특별 승계니까 을과 병이죠. 을과 병. 을과 병은 자신은 전 구분 소유자, 을은 전 소유자 갑, 병은 전 소유자 을, 우리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지급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공용부분 연체료는 매수인이 부담하죠. 승계하죠. 근데 혼자가 아니라 중첩적으로 을, 병 중첩적으로 같이 승계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은 주의하셔야 돼요.
구분 소유권 목적인 건 전유죠. 전유. 공용이 아니라 전유죠.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정답 1번입니다. 자, 만약 40번. 이제 부동산 실명법 옳은 겁니다. 1번. 자, 명의 신탁자. 신탁자에게 법률 효과를 직접 기속시킬 의도 매매계약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신탁제 기속.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됐더라도 이때는 계약 명의탁이 아니라 이때는 신탁자에게 효과를 기소시킬 의사가 있으니까 이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보게 됩니다. 등기 명의신탁. 원래 수탁자가 매수인이면 계약 명의신탁인데 예외적으로 법률 효과를 신탁자에게 기소시킬 의도라면 이것은 예외적으로 등기, 3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1번 모르면 X물로 하세요. 1번 X물로 됩니다. 2번. 자, 명의신탁은 물권이에요, 물권. 그래서 소유권도 되고, 이것도 일종의 소유권 되고, 물권 가능해요, 물권. 소유권 하나지 않고 물권 가능합니다. 용의물권 될 수 있다. 만약에 용의물권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지상권을 명의탁하면, 지상권 명의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지상권 1000년짜리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면 1000년짜리 지상권 명의탁은 뭐 소유권 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럴까 하면 물권도 명의탁 안 됩니다. 모든 물권. 소유권은 하나지 않아요. 3번 탈법적 목적 없는 종중재산 명의신탁에서 그럼 이거 유효죠, 유효. 그럼 명의탁 유효면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가 되고 제3자에 대한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가 됩니다. 그럼 신탁자가 종중이죠? 그럼 종중은 제3자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 종원이 명의 수탁자라면 종원이 제3자에 대한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종중은 대내적 소유자고 제3자에게 소유자가 아니에요. 종중은 명의신탁에 대한 불법 점유자 내지 불법 등기 명의자에게 직접 인도 등기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신탁자 종중은 대내적 소유자고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3자들에게 직접 물청 행사할 수 없어요. 이 수탁자만 직접 할 수 있고 이 신탁자는 대내적 소유자니까 제3자에게 못하는 겁니다. 직접 못해요. 그래서 명의탁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를 정확히 나눕니다. 40번 4번에서 정답은 쉬운 데 있네요. 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은 배우자는 명의탁 허용되지 않죠? 법률로만 허용되죠. 5번 계약 당사자가 매수인이다.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죠. 매수인이 수탁자 매수인 수탁자라는 게 계약 명의신탁이죠. 수탁자라는 사정을 매도인이 알지 못하면 그럼 소유권 취득하죠.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유효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1회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봤죠.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어렵습니다. 타시험 문제를 어렵고 대신 우리가 아는 것들이 이렇게 새로운 유형으로 나온 것을 그 뒤통수 맞고 적응하는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또 시간 정해서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